자, 아유 박수까지.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휴가 기간이라서 그런가요? 많이 안 계시네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여하튼 다음 주에는 또 많이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기 어떻게 시원하죠? 그래도? 네, 뿌듯합니다. 시원해서. 자, 오늘 그 나머지 2시간은 그 아마존하고 쇼피 뭐 제가 지금 요번에 맡은 팀도 한 3팀 정도 되는데, 여기 오늘 10팀 손 들어보세요. 10팀. 한 분? 2분? 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10팀 저랑 같이 끝나고 멘토링 진행하실 텐데요. 그래요. 아마존도 한 3팀 정도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쇼피는 관심이 있는 팀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쇼피 관심 있다. 아, 그러세요? 아, 쇼피. 알겠습니다. 쇼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마 그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입점을 해야 되는지는 설명을 드리면 아마 명쾌하게 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쇼피는 쇼피코리아에서 무료 교육을 지금 인큐베이팅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텝만 잘 밟아가면 돼요.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 처음에도 계속 지금 제 여기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얘기 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템이에요. 네. 쇼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면 제품이 하나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2주 과정을. 근데 만약에 브랜드가 없는 분들은 내가 공급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10개 정도 일단 보여줘야지만 인큐베이팅 그 교육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준비되면 쇼피는 알아서 쇼피 코리아에서 진행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쇼피 관심 있는 분들은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래서 2가지 아마존을 하시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아마존 셀러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2팀을 좀 만나서 이렇게 컨설팅을 멘토링을 해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안 돼요? 아니요. 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아마존이든 쇼피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가상계좌 등록이에요. 가상계좌 등록. 이 가상계좌 등록을 왜 해야 되냐면, 쇼피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 입점하는 그 지역,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지금 이커머스 지역이 있어요. 뭐 아마존 미국, 아마존 일본, 아마존 뭐 유럽, 또 아마존 인도, 이렇게 해서 한 20개국에서 지금 이커머스가 쇼핑몰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20개 국가에 모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아마존 미국에서 예를 들면 제품을 판매했을 때 아마존 미국에서 판매된 제품의 그 판매 금액을 아마존이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통장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넣어주는 걸 미국 계좌가 있어야지만 넣어줍니다. 미국가 예를 들면 우리 하나은행에다 넣어주세요. 안 넣어줘요. 국민은행에 넣어주세요. 안 넣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미국에 가서 계정을 만들면 되겠죠? 그죠? 네? 비행기가 비싸서 못 가요? 그렇죠. 비행기도 비싸고 그거 만들러 거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알리바바닷컴이랑 타오바오라고도 들어보셨죠? 그죠? 타오바오도 마찬가지예요. 타오바오도 만약에
제품이 판매되면 그 해당 국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공산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중국에 있는 은행에만 계좌가 있어야지만 돈이 들어와요. 근데 더 웃긴 건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상 계좌도 안 되고 정말 중국 은행에서 발급된 통장이 예전에 5개 이상 있어야지만 계좌를 터줬어요. 판매자 등록을. 그래서 그때 재밌었어요. 예. 통장 만들러 간다고 갔거든요.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게 국비 지원이었어요. 예. 그게 국비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비 지원으로 비행기는 안 타고 비싸니까 비행기는 안 타고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갔었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당 그 당시만 해도 한 30만 원 정도면 왕복 다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한 3일은 기거해야 돼요. 한 5군데, 뭐 중국 공산은행, 뭐 또 무슨 은행 해가지고 한 5군데 은행에 계좌를 트고 오는 게 목표였고, 더 나가서는 와서 판매자 등록도 안 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아예 판매자 등록을 하고 왔었어요. 네. 예전에 한 5년 전에만 저를 만났어도 공짜로 중국 갔다 올 수 있었는데 네. 아쉽네요. 또 그런 날이 있겠죠? 있어야 되는데 재밌었는데 놀러 다니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도 같이 갔다 왔어요. 그분들 고스란히 보시고 또 국비 지원 요즘에 언젠가 나오겠죠. 그죠? 여하튼 그렇게 되는 거랑 똑같이 이 이커머스 회사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국의 은행에 계좌를 트고 있어야지만 돈을 번 거를 입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아마존이나 쇼피는 대신에 이런 오프라인 은행에서 계좌를 안 터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가상 계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터넷 은행.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계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카카오는 모바일로 만들 수 있나요? 그렇죠? 모바일 은행인데 이 페이오니아 이런 것들은 뭐냐면 미국의 가상의 내 통장 계좌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 일단 만드실 필요가 있고 이 가상 계좌 서비스는 전 세계 다 돼요. 뭐 예를 들어 페이오니아 일본, 페이오니아 미국, 뭐 페이오니아 싱가포르 어떤 곳이라도 지역을 선택해서 내가 그 나라의 은행 계좌를 인터넷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가상계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일단 페이오니아를 등록하기 위한 가상계좌를 만들기 위한 서류 아이디 이메일 그건 넣어주시면 돼요. 그건 뭐 준비할 건 아니고 머릿속에 있으면 되고요. 또 뭐 있을까요? 응? 여권. 그렇지 여권 그리고 또 뭐? 사업자도 요즘에 필요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그래서 그거 2가지 뭐예요? 여권하고 사업자 등록증 요게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증이 왜 안 되냐고 웃겨대서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돼요. 되더라고요. 주민등록증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페이오니아 미국 계정을 여는 분들은 뭐 때문에 열어요? 아마존 하려고 여는 거잖아요. 아마존은 주민등록증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똑같이 하려면 여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오니아에서 준비할 건 뭐다? 여권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그 2개만 있으시면 페이오니아 계정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수 없으면 죄수처럼 이렇게 여권을 들고 찍은 사진을 보내줘야지만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엔 복골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꼭 내가 진짜 죄인처럼 생겼나? 이게 아니라 얼굴을 실명으로 인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안 그런 사람은 여권 들고 네. 이렇게 얼굴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해보셨어요?
아니 다른 용도를 하면 아 그래요? 폐유는 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무작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튼 자 그렇게 해서 페이오니아 계정을 만드시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를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지금 단축 URL, 요 단축 URL 교재에도 있죠. 있어요. 예, 요걸로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만약에 첫 번째 리워드를 받을 때 50불 정도를 더 드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존 판매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요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아마존 셀러 가입 절차는 제가 가장 최신 아마존 가입 정보를 더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믿고 차근차근 아마존 가입 절차를 따라가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게요. 먼저 셀러 가입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해외 결제가 가능한 비자 혹은 마스터 계열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가능합니다. 해외 가상계좌 명세서, 페이오니아 혹은 월드포스트를 통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렇게 4개를 준비해주세요. 자, 지금 뭐 한 1분 만에 다 나왔네요. 그죠? 아마존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여권, 만료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것, 여권 있어야 되고요. 그 여권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그 좋은 스캐너로 스캔을 하셔야 돼요. 이거 파일을 올려야 되거든요. 파일을. 그러니까 좋은 그 스캐너, 한마디로 스캐너로 이렇게 했을 때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다 캔슬될 거예요. 아시겠죠? 다 캔슬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빛 반사가 없이 스캐닝이 된 그 여권 사본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권에서 제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인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캔슬이에요. 사인. 여권에 사인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권 그 겉장에 자기 사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사인을 또 한글로 해놓으면 될 거예요. 웬만하면 한글로 보통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다가 영어로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써주세요. 그렇게 사인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스캔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준비하셔야 되는 게 신용카드. 왜? 얘네들이 이제 의심병이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프로셀러가 있고 인디비주얼 셀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셀러가 있고 프로셀러가 있어요. 그 프로셀러는 한 달에 월세를 받아요. 얼마씩? 39.99불.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얼마 정도 되려나? 5만 원 돈 되는. 그렇죠. 한 5만 원 넘어가네요. 그죠? 맞아요. 월세야 그게 월세. 월세로 5만 원씩 받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업자가 없어서 사업자 등록을 아마존에다가 안 했다. 그러면 10%씩 더 받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은 특히 미국 계정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면 세금을 무조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아요. 그죠? 그래서 마피아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는 아주 그 규칙이 정확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대신에 그 양국가에서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자를 등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한국에서 세금 내고 있어 라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리면 걔네들은 그럼 나도 세금 안 받게 너한테 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자가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너 그럼 한국에서 세금 안 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지. 그래서 10%씩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존에서는 뛰어가야 되는 그 비용들이 많아요. 아마존은. 그러니까 매출이 예를 들면 일어나면 매출 대비 몇 프로 정도,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하나 팔렸다 미국에서. 그럼 얼마 정도 수수료로 앉아서 그 녀석이 날름날름 먹을까요? 아마존이 10,000원이면 2,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정확하게는 1,500원은 무조건 가져가고요. 무조건 가져가요. 1,500원은. 그리고 그 15%죠. 그리고 그 FBA 수수료라 그래요. FBA 수수료. 그러니까 그 물류 수수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은 FBA라는 Fulfillment by 아마존이라는 창고에다가 미국 창고에, 그러니까 아마존 딱 가입과 동시에 내 창고가 미국에 하나 생깁니다. 내 창고가. 예. 근데 그 창고는 재밌어요. 내가 물건만 안 보내놓으면 월세를 안 받아. 아시겠죠? 물건을 보내놓으면 월세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진짜요. 안 받아. 근데 팔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팔리면 그 고객한테 물건을 우리가 신용도 안 써도 갖다 줘. 그리고 반품 받아오라고 반품 받아와. 또 뭐까지? CS라고 그러죠. 예. 주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 이런 거. 제일 주문할 때 제일 많이 그 전화 오는 게 뭐예요? 언제 와요? 그렇죠? 예. 그 제품 있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간단한 대답들은 다 해줘요. 다 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셀러한테, 판매자한테 받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냐면 최소가 2.5불. 예,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2.5불에서 보통 5불에서 6불 최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불짜리를 팔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해되시죠 이제? 아마존은 그래서 10불 이하짜리가 많이 없어요. 왜? 10불짜리 팔아보면 이게 애매해. 내가 예를 들면 한 50% 남기는 제품이다. 그럼 얼마에 들어온 거야? 5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10불짜리면은 일단 1.5불 수수료 빠져나가고, 그렇죠? 3불 뭐가 빠져나가? FBA가 빠져나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비싸. 그쵸? 그렇게 빠져나가고 4불이 빠져나가는데 남을 수가 없죠. 거기까지 물류비도 여기서 미국으로 뭐예요? 제품을 보내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존에서 만약에 물건을 판매하려면 적어도 아마존 판매가 저는 적정으로 따졌을 때 30불 이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얼마까지? 솔직히 비싸면 비쌀수록 저는 좋다고 봐요. 왜? 그래야지 FB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요. 예, 100불짜리 팔아도 7, 8불이에요. FBA 피는. 그러니까 그 물류 수수료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예, 준비하실 때. 자, 여하튼 두 번째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이 신용카드인데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왜 얘네들 준비를 해야 되냐면 그런 수수료, 이런 수수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예.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존한테 빚을 지는 셀러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매출은 없는데 수수료만 계속 생기면 어떻게 돼?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신용카드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에서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프로셀러로 처음에 가입을 할 때 39.99불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얘네들 선입금이야. 월세도 다 붙어. 네, 선입금이에요. 그럼 그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돼야 돼? 돈이 매출이 없는데 빼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바로 빼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뭐더러 처음부터 일반 셀러를 하지 프로셀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돈 안 내는 일반 셀러가 낫지 왜 프로셀러를 해요? 이게 재밌는 게 그 일반 셀러는 월세는 안 내요. 안 내는데 뭘 내냐면 무조건 제품 하나 판매될 때마다 1불씩 또 더 뜯어가. 일반 셀러한테.
수수료랑 FB 다 포함해서 그거 빼고 또 뜯어가 1불씩. 그럼 예를 들면 한 달에 40개 이상 물건을 팔면 일반 셀러가 좋은 거예요? 프로셀러가 좋은 거예요? 40개 이상 팔리면 40%는 건지는 거잖아. 프로셀러는 안 뜯어가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마존 셀링 활동을 하면서 적어도 한 달에 40개 이상은 물건을 팔 계획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셀러로 해야 되는 거고, 야, 내가 처음부터 아이템도 없는데 무슨 뭐 40개가 팔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 셀러로 하는 게 맞죠. 아시겠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신용카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재밌는 게 신용카드를 몸싸움을 했는지 아마존은 BC는 등록이 안 돼요. 아시겠죠? BC는 안 됩니다. BC 계열은 안 돼요. 무조건 비자나 마스터 계열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저것 때문에 판매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은행 계열의 카드는 싹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은행 카드. 기업은행 카드가 싹 다 BC 계열이에요. 이거는 등록이 안 된다. 예, 판매자 등록할 때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죠. 페이오니아 가상계좌. 그럼 가상계좌에 명세서를 뽑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한국 내의 주소.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는데 예를 들면 내 주소지가 이사하신 분이라면 그 전 살던 사람이 아마존 셀러였는지 확인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동일한 주소에서 두 명의 셀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셀러 등록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주소지에 셀러가 등록이 된 적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 셀러가 계정 정지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 규칙을 위반해서 1년 내로 잘리는 아마존 셀러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의 병아리 셀러들이 시작이 되면 1년 내로 50%는 비자발적으로 잘려요. 아마존에서. 그 잘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위반. 그러니까 되게 쿨하죠. 아마존은. 우리나라 정세에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 뭐냐면 자르면서 하는 얘기 딱 그거 딴 거 없어요. 왜 잘렸는지도 얘기 안 하고 네가 알아봐.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아마존은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예, 시작한 다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편물 받을 것도 꼭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요즘에 이 우편물을 왜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냐면 예전에는 그냥 아마존 판매자 등록을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뭐 인적사항 기입하고 페이오니아 첨부하고 여권 첨부하고 해서 등록을 하면 끝났었어요. 그럼 좀 있다가 승인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승인 신청을 보내면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이 네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사는 곳에 엽서를 보낼게 하고 이틀 3일 기다리고 있으면 엽서가 날아와요. 네, 전신환으로 무슨 저기 비밀 그 첩보 공작 영화 보는 그거 있잖아요. 뜯어보면 이제 거기에 암호문 같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 엽서를 딱 열면 예, 그 숫자가 있어. 그 숫자를 이제 내 그 승인 거기다가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데 2, 3일 걸려요. 적어도 3일 이상 걸려요. 왜냐면 미국에서 그 우편물이 날라와야 되니까 3일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한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 그렇게 해서 우편물이 날아온 거에 대한 코드 번호를 다시 들어가서 셀러 센트럴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열린다? 아니요. 그 다음에 면접 보자 그래요. 네. 면접 보자 그래요. 그래서 면접 일정 언제가 괜찮습니까? 물어봐서
내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그러면 보자. 그리고 내가 딱 누르면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화상으로 그 인터뷰할 수 있는 그 디바이스가 있어야 돼요. 네, 저는 노트북 같은 거. 그래서 노트북이나 아니면 웹캠이 달려있는 컴퓨터 이걸로 기다리고 있으면 걔네들이 저쪽에서 면접을 보러 열어줘요. 그럼 열면 뭐 여권 가져와 봐라, 너가 맞는지 얼굴에다 대봐라 뭐 이런 거, 예, 하면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요즘에 복잡한 게 아니라 좀 지겨워졌어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돼야지만 판매자 등록이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짜증나죠 한마디로. 그게 뭔데? 지네들이 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네들이 아니라 아마존 입장에서는 정말 똘똘한 영업사원을 뽑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걔 돈 벌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셀러잖아요. 그죠? 셀러가 올려놓은 제품이 잘 팔리면 앉아서 돈 버는 애들이 아마존이거든. 그쵸? 예. 그리고 그 셀러들이 요즘엔 어떻게 되냐면 셀러들이 이제 잘 팔면 걔네들이 다 코칭을 해줘요.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으로 뭐 예를 들면 제품이 올라가 있으면 야 너 이거 광고를 하는데 키워드는 이걸 써야 돼. 이걸 쓰고 얼마 정도 해주면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거에 다 코칭을 해줘요. 예. 다 해줍니다. 그 중요한 건 그렇게 해주면 따라올 놈이 따라오는 거지 뭐 다 따라오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퍼포먼스 지수를 매기고 그런 게 좀 낮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자르려고 그래요. 월급도 안 주면서 나쁜 놈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도 하고 아마존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아마존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절대로 더 내려가진 않는 거예요. 아마존. 왜? 아마존은 내가 마음만 먹고 판매를 하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남들이 못 팔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지 거의 대부분이 떨어지진 않아요. 놀고 있어도 그 제품은 또 매출이 유지가 돼요. 이게 아마존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까요? 아마존 셀러 가입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가입이 거절된 뒤 두 번 다시 아마존 셀러로 가입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또 절대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 이게 왜 그럴까요? 만약에 공공 와이파이에서 셀러가 접속이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됐던 셀러가 있다. 그 와이파이를 내가 이용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잘립니다. 판매사 등록 처음부터 안 되고 영원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거를 못 해가지고 에이 들어. 그래서 에이 들어오 하는 애들이 아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존은. 지네들이 뭔데 그런 거까지 따져. 자기들이 다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일 제가 좀 죄송했던 게 뭐냐면 부부들이 같이 집에서 판매사 등록하잖아요. 둘 다 아웃돼. 만약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따로 하거나 아니면 한 명이 먼저 했으면 그 뒤에 하는 사람이 아마존에다가 먼저 메일부터 보내야 돼. 뭐라고? 우리 집사람이 셀러인데 나도 이 똑같은 와이파이를 쓰고 판매자 등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해줘. 그러면 답변이 와요. 오케이, 너만 인정. 해, 괜찮아. 이렇게 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2명, 3명이 같이 하잖아요. 그럼 골치 아파. 그래서 저도 여기서 지금 아마존 교육받으면서 제 습관이 뭐냐면 꼭 핫스팟을 켜고 하세요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공용 와이파이 쓰지 말고. 예. 아마존은 그런 조그만 실수 때문에 영원히 안 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컴플레인 엄청 걸었어요. 옛날에 교육받을 때. 얘긴 제가 분명히 한 번 했는데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내 머릿속에 있지. 막 그래가지고 따졌어요.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평생 안 판매자 등록을 못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한번 떨어지면.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공공 와이파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스타벅스 같은 데서 하지 말라고. 인터넷 열어가지고 판매자 등록이나 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서 판매 활동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개인 인터넷 혹은 셀룰러 데이터, 그러니까 핫스팟을 이용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고요. 이미 아마존 셀링에 사용된 PC를 이용해서 가입 신청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 컴퓨터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학교 컴퓨터 한꺼번에 하면 학교 컴퓨터는 잘못하면 누가 쓸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런 컴퓨터 가지고 판매자 등록을 하시면 100% 판매자 등록이 거부당하거나 평생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자 등록을 하실 분들은 요 기간 내에 배우실 분들은 자기 컴퓨터 가져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반드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건 뭐 제가 그 교육하면서도 계속 얘기 드리는 건데 강사가 쓰는 브라우저 똑같은 거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런 아마존은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고 유료 프로그램들도 싹 다 크롬이에요. 크롬이야지만 움직여 돌아갑니다. 그래서 크롬으로 쓰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실제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 있어서 꼭 차례차례 제가 보여드리는 절차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펠링 한 개, 떼어쓰기 하나까지 일치시켜야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아마존 셀러 가입 시에는 프로페셔널 계정과 인디비주얼 계정 두 가지 타입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프로페셔널 계정은 가입 즉시 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인디비주얼 계정은 상품 판매당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아직 상품 판매까지 기간이 오래 남으신 분이라면 인디비주얼로 가입을 하셨다가 추후에 프로페셔널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의 가입 문제에 있는 링크 1을 클릭해서 영어로 된 아마존 셀러 가입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위쪽에 이 커널 버튼이 아니고 스크롤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아주 작게 Sign up to become an individual seller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시작하면 individual seller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되게 치사하죠, individual 그죠? 가입 절차는 프로페셔널 셀러 가입 절차보다 간결하기 때문에 프로셀러는 저 위에 크게 해놓고, 그죠? 인디비주얼은 여기 찾아서 눌러야 돼. 아시겠죠? 요거는 인디비주얼, 저 위에는 프로셀러.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프로페셔널 셀러 가입 절차를 보시면 함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링크를 눌러서 한글로 된 아마존 셀러 가입 페이지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페이지가 뜨셨다면 아마존 글로벌 셀링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는 하단에 Create Your Amazon Account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이름과 메일, 비밀번호를 설정할 차례인데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니 신중하게 작성해 주세요. 여권과 스펠링이 일치하도록 모두 대문자로 이름, 성, 순으로 기입을 해주세요. 이름과 성 사이는 한 칸 띄워주세요. 그리고 새로 만든 지메일을 입력해 주시고요. 이때 반드시 기존의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든이라고 그랬죠? 지메일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네? 지메일 계정 몇 개까지? 3개요? 5개요? 벌써 저 6개까지 만들어봤는데 되던데. 근데 이거 새로운 계정을 만들라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존용 전용 지메일 계정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오는 거는 다 거기로 들어올 수 있게. 이게 보면 요즘에 보면 워낙 스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내 저기 그 메일도 보면 하루에 한 50개 이상씩은 오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프로모션부터 시작해서 이럴 때 중요한 메일이 그 아마존에서 왔는데 만약에 그걸 못 읽었다? 그건 다 내 책임이거든. 다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만들 때 저 지메일을 따로 하나 새로 만들어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지메일을 이용해서 아마존 계정을 만들었으면 그 아마존 계정을 만든 지메일은 그 아마존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나머지 딴 데로 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던 지메일이 아니라 아마존 셀링용으로 새로 생성한 지메일을 사용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적어주시고 비밀번호 확인까지 해주신 다음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방금 적은 이메일로 인증코드를 보냈다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메일로 도착한 인증코드를 여기에 옮겨 적어주세요. 그리고 Create Your Amazon Account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자, 이제 이메일 인증이 끝났습니다. 비즈니스 로케이션은 코리아 사우스로 선택해주시면 하단의 비즈니스 타입
여기서 인디비주얼은 이게 프로셀러냐 아니냐 그 뜻이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소리예요. 예, 사업자가 없으면 제일 밑에,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여기, 법인은 여기, 그리고 브랜드 오너는 여기.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단에 이렇게 칸이 생기는데 예시와 같이 앞부분에 회사명, 이름과 그리고 이름 성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뒷부분에 입력하는 이름은 가입 제일 처음에 작성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보여주는 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은 그냥 이름만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보여요. 상호. 여기까지 상호. 여기가 뭐예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을 쓰실 때 길동홍으로 썼으면 아까 페이오니아 등록할 때도 길동홍이야 돼. 거기는 홍길동이라고 쓰면 안 돼요. 무슨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길하고 한 칸 띄고 동이라고 썼으면 페이오니아 만들 때도 길하고 한 칸 띄고 동이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어떤 거 기준으로 가면 제일 좋을까? 뭐 기준으로? 여권. 맞습니다. 여권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뜨리고 붙어 있으면 붙여 쓰고 그러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 여권이랑 또 이 개인정보 이름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까 우리 서류 준비할 것들 중에 뭐 있었어요? 아까 비자. 카드 있었죠? 카드. 그쵸? 카드도 똑같이 적혀 있는 카드여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여권에 있는 이름과 신용카드에 있는 이름이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용카드에는 강계석인데 강자가 KANG로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에는 강이 GANG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도 신경도 안 쓰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근데 아마존에서는 그렇게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니 큰일 날 건 없지 뭐, 그냥 잘리면 되니까. 예, 판매자 등록 안 되면 되니까. 예, 그럼 되는데 영원히 안 되니까 문제죠. 그리고 골차 빠지니까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권에 먼저 그 글이 돼 있으면 그거랑 똑같이 신용카드가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신용카드에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또? 이름의 순서가 나와 있지. 그쵸? 여권은 이름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조건 성은 위에 있고 밑에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길동홍을 써도 되고 홍길동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신용카드만큼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여기다 적어주시는 게 최고예요. 아시겠죠? 이전과 똑같아야 합니다. 인디비주얼을 선택한 분들은 이렇게 세 칸의 표시가 되는데 맨 앞에 이름, 중간에 번역이고 맨 뒷칸에 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보 입력이 모두 끝나고 스펠링은 잘 맞는지 띄어쓰기에 실수는 없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 뒤 업데이트하는 컨티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자, 이번 페이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줄게요. 맨 윗칸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디비주얼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권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틀렸다면 아래의 Another Address 버튼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마존에 입력된 이 주소를 복사해서 월드포스트 혹은 페이오니아에서 가상 계좌 넘치서를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은 잠시 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에 체크하시고 노를 선택하세요. 이 부분은 가입하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세이브를 눌러서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혹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잔액이 5만원 이상 있는 체크카드를 입력해주세요. 비자, 마스터카드는 문제없이 등록이 되지만 BC카드는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잔액 얼마나 그랬어요? 체크카드? 예,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됩니다. 5만 원 이상. 그래서 그게 뭐예요? 월세 한 번 빠져나갈 돈은 남겨두라는 소리. 예. 카드 소유자 이름 부분은 실제 카드에는 띄어쓰기 순서들이 다르게 적혀 있더라도 지금까지 적어온 이름과 똑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토어 네임을 정하라고 하는데요. 스토어 네임은 나중에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yes, 그 다음은 서버드, 또 서버드. 이 부분도 가입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넥스트를 누르면 여권 사본과 계좌 명세서 사본을 업로드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여권의 경우는 서명란에 크게 정자로 영문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정자로 영문을 꼭 써주세요. 예, 이름이 있더라도, 사인이 있더라도. 서명란에 다른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서명란 근처 공간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이 너무 하얀색으로 찍히면 안 돼요. 바탕이 이렇게 경계선이 정확하게 나오게 찍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걸로 잘못 찍으면 여기가 흐릿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다 떨어져요. 이게 정확하게 이 귀퉁이 네 군데 귀퉁이가 정확하게 딱 선명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구분이 돼야 되고 정자체로 서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고화질로 스캔을 해야 됩니다. 예, 뿌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확대했을 때 여기에 보면 음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음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써있는 음영이 그걸 확대했을 때 보여야 돼요. 그게 깨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 보면 음영이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걸 확대하면 음영이 보여야 돼요. 음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깨알같이 적혀 있다고 그게 보여야 돼. 고화질로 스캔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촬영본을 올리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에는 잘 펴서 반듯하게 한 뒤 빛 반사되는 곳이 하나도 없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화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할 때에는 최대 품질을 사용해서 압축되지 않은 촬영 원본이 그대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카카오톡에 보면 어디에 있더라? 여러분들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사진 이렇게 보내라 그래서 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내 사진이 엄청나게 저화질로 바뀌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진을. 원본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워낙 이게 저장 용량이 크기 때문에 꼭 원본으로 받으시게 바꿔놓는 게 좋은데. 자, 카카오톡을 누르시고 카카오톡 제일 위에 그 설정 톱니바퀴 한번 눌러보세요. 톱니바퀴. 아니다. 예, 여기 점점점을 누르고 톱니바퀴. 점점점을 누르고 톱니바퀴.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설정들이 쭉 나오죠, 그죠? 여기서 뭐더라? 여기서 어디 있나? 누가 더 먼저 찾나요? 찾을까요? 맨날 잊어버려요. 어디 있다고요? 채팅 맞습니다. 채팅. 자,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채팅에 들어가시면
사진 화질이라고 보이죠? 사진 화질. 그죠? 거기서 이게 원본으로 안 돼 있고 저용량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카톡으로 들어오는 순간 다 사진이 뿌옇게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뭘로 해놔야 돼? 원본으로 그대로 놔야지만 누가 보내준 사진이 색색하게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본으로 바꿔야 돼요. 원본으로. 그 이제 예전에 보면 예전에는 핸드폰이 저장 용량이 작아가지고 몇 장만 받으면 핸드폰이 안 돌아가니까 이게 세팅이 다들 저용량으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잘 찍어놓은 사진 지금까지 다 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놓고 저장하시면 아시겠죠? 그거 바꿔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사진 찍었으면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컴퓨터로 내려받잖아요. 그렇죠? 내려받을 때 그 카카오톡으로 들 때 원본으로 해서 안 받으면 다 잘린다. 다 거절당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파일 확장자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스캔본과 촬영한 사진 둘 다 준비하셔서 먼저 스캔본을 업로드해보시고 반려가 되었을 때 스마트폰 사진을 업로드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상대상 방사선을 월드퍼스트 혹은 페이로니아에서 발급받은 PDF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시면 되는데요. 가상 맵에서 압축되지 않은 촬영 원본이 그대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파일 확장자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스캔본과 자, 이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요 파일명, 첨부시킬 때 파일명 아시겠죠? 한글로 여권.pdf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JPG 0000 뭐 이렇게 점 해가지고 그 JPG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그대로 생각 없이 업로드 시키면 판매자 등록 안 돼요. 아시겠죠? 판매자 등록이 되려면 요거는 패스포트라고 영문으로 적어준 다음에 .pdf나 아니면 JPG, PNG 이런 걸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촬영한 사진 둘 다 준비하셔서 먼저 스캔본을 업로드해보시고 반려가 되었을 때 스마트폰 사진을 업로드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상대상 방사선을 월드퍼스트 혹은 페이로니아에서 발급받은 PDF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시면 되는데요. 가상대자를 업로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상대자상 주소와 화면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세서와 아사돈에 입력된 주소가 다르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소를 일치시켜주세요. 월드퍼스트의 경우 월드퍼스트 제가 지금 광고를 아주 그냥 대놓고 지금 요 사이트 아까 교재에 다 있죠? 제일 잘 돼 있어요. 저게 아마존 코리아에서 만든 영상이라 저거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0번 가르쳐 주는 거보다 낫죠? 들어가서 요거 아마존 셀러에 좀 등록 방법이 있네. 이거는 아마 이것도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네요. 잠깐만. 이거 2년 전 거잖아요. 보지 마세요. 아마존은 6개월이 뭐야? 한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니까 지금 제가 올려놓은 그 화면이 가장 최신 화면이거든요. 그거 봐주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든 뭐 SNS든 이런 거는 그 책 만드는 분들 계시죠? 교재 만드는 분들. 그쪽 예. 사업자 등록할 때 상호가 있잖아요. 이름이. 네. 상호 있어요. 같으면 되는 거죠? 예? 상호는 상관없죠. 상호는. 예? 상호는 상관없죠. 뭐가 상관없어요? 사업자 뒷면에 상호가 있고 이름이 있는데 예. 이름만 동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이름만 동일하면 되죠. 네. 근데 아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앞에 사업자 상호도 적고 이름도 적게 돼 있잖아요. 같이 적어요? 네. 사업자 그 상호하고 자신의 이름하고 같이 적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몇 시까지예요? 5시 반이요. 5시 반이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했네. 예. 알겠습니다. 네, 5시인 줄 알고. 예? 빨리 끝내도 돼요? 안 되죠? 자, 이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 사이트예요. 요 사이트 꼭 알아두시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SNS라든가 아마존 관련된 건 책을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그 책은 6개월 후에는 볼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예. 그런 책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제일 내가 보기엔 똑똑한 것 같긴 해. 예.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책을 팔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자, 아마존 셀러 유형,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통 셀러들은요, 내 브랜드보다는 남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가지고 팔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특히 온라인에서 사다 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트라든가 도매상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공급받아서 팔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아마존에선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OA라든가 바뀌었네. 네. OA라든가 RA 이 PL이 이게 제조예요. 아시겠죠?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거부터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PL을 먼저 하라고. 왜냐하면 RA가 아예 안 먹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짧게 얘기 드릴게요.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전에는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물건이 아예 안 팔렸어요. 아예. 왜 안 팔렸을까요? 똑같은 상품을 올려놓으면 경쟁이 돼야 되잖아요. 경쟁을 할 때 아마존이 누구 걸 사주게 할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 것만 사주게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면 그 초보 셀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초보 셀러들은 만약에 제품이 팔리게 하려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새로운 상품을 등록을 하거나 PL로 시작을 해야지만 팔릴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잘 팔리는 제품은 내가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존이 재미가 없었죠. 아니면 아마존은 돈 있는 사람만 해야 됐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바뀐 게 뭐냐면 내가 아마존에서 팔리는 제품이 잘 팔리는 제품이 있다 한들 그 제품을 나도 팔겠다 그랬을 때 잘만 하면 내 제품, 내가 올려놓은 제품이나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올려놓은 제품이나 똑같이 팔리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OA나 PL만 설명되는데 지금은 RA를 먼저 설명하고 PL을 나중에 설명해요. 근데 결론은 나중에는 PL로 가야 돼요. PL은 뭐냐면 내 브랜드 제품이 있는 셀러로 바뀌어야지만 된다. 왜? 내 브랜드가 있어야지만 남이 못 팔죠. 그렇죠? 아마존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남이 못 팔게 할 수 있다예요. 나만 그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품을 나만 팔려면 결국은 그거는 OA나 RA가 아닌 PL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그 아까 판매자 등록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 다음에 내가 제품만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내가 판매하려면 바로 등록이 되는데 아마존에 없는 제품을 내가 처음으로 등록시키겠다. 그럴 때는 브랜드라는 게 다 제품마다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브랜드, 예를 들면 뭐 초코파이는 브랜드가 뭐예요? 오리오. 오리온인가요? 오리온. 또 예를 들면 신라면은 브랜드가 뭐예요? 농심. 이게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등록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심 신라면을 내가 아마존에다 올리려고 딱 봤는데 아마존에서 지금까지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마존에 농심 신라면이 없었다. 농심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그 제품을 갖다가 올리려고 딱 해. 그럼 올릴 수 있다 없다? 못 올린다. 한 번도 안 판매된 제품이고 한 번도 등록이 안 된 제품의 브랜드는 못 올린다.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브랜드 승인부터 받아야 돼. 나는 이 브랜드가 세상에 있는 브랜드니까요. 등록해도 되죠? 그럼 아마존에서 그럼 등록해 라고 허락을 해줘야지만 그 다음부터 농심 제품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브랜드 승인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 브랜드 승인을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약식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영문으로 그 제품에 영구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영문 철자가 들어가 있는 제품 이미지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잖아. 그죠? 농심 신라면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러면 농심이라고 영문으로 적혀있는 신라면 제품 이미지를 하나 찍어서 아마존에 보내면 승인을 해준다고요. 근데 농심이 영문으로 적혀있는 게 있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못 등록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거를 또 저한테 우문이지 그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농심에다가 얘기해서 영문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안 만들어 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러니까 등록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거. 아시겠죠? 여하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이거 편법이긴 하지만 내가 저런 황학동이나 요즘에 식품 많이 제조하는 데 어디 있을까? 어디 공장에 좀 몰려 있는데요. 중소기업들 그런 데다가 가서 식품 만드는 회사 가가지고 라면 봉지에다가 OEM으로 한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MOQ를 얘기하지 뭐 1000개를 만들어야 된다, 500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든다 그럴 때 거기다가 농심이라고 써주세요. 라고 하면 써주면 그걸 가지고 등록시킬 수 있어요. 영문으로 된 걸. 아시겠죠? 전 예전에 농심에서 안 해, 농심 본사에서 안 해주면 또 저작권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맞아요. 아유 잘하시네. 예를 들어서 농심이고요. 예를 들어서 농심이고요. 그렇게 내가 만들어서라도 등록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농심이 만약에 안 해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농심을 얘기 드려서 그런데 예를 들면 브랜드한테 화장품 같은 거 특히 많아요. 화장품이나 아니면 불량식품 같이 조그만 회사 건데 이거 내가 팔아줄게 그럼 걔네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존 팔아준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더 들어가가지고 근데요 영문으로 패키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건 좀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패키지만 만들어서 통과시켜 줄 테니까 요거는 만들어 주세요라고 돈 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를 들면 이게 화장품이라고 이걸 예를 들게요. 이거 뭐야? 아피오라는 필기구거든요. 그죠? 보드마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이건 다 영문으로 돼 있네. 이거 등록해도 되겠다. 그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한글로 돼 있어. 여기 보면 아피오라고 이게 한글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제조사한테 가서 내가 아마존에 팔아줄 테니까 이거 영문으로 좀 만들어줘. 그럼 걔네들이 뭐랄까? 열이면 열.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 너 아마존에 등록한다고 몇 개나 팔 건데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글쎄 그건 팔아봐야지 알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만들어주겠죠. 그렇죠? 안 만들어주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브랜드 등록용으로만 만들려고 하면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면 돼? 저기 인쇄소거리 가가지고 이거 딱 갖다 주고 이거랑 똑같은 재질로 박스 인쇄 하나만 해주세요. 그럼 그거 해줘 안 해줘? 그걸 내가 접는 거야. 풀로 붙여가지고 여기다 영문으로 해서 만들어주세요 하고 만들면 그리고 그거 제품이라고 그냥 이미지 찍어가지고 보내면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 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여기다가 스티커로 영문을 붙이면 되지.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인정 안 해줘요. 아시겠죠? 스티커를 붙이면 인정 안 해줘요. 영구적으로
프린트가 이 제품에 찍혀 있는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 뭐예요? 이제 판매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품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친구라고 네? 사진인데 스티커인지 아닌지 알겠나요? 네? 사진인데 예. 스티커인지 그런 용어 알죠. 만약에 스티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사진을 찍으면 그건 통과. 통과돼요. 포샵으로 딱 고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편집한 거는 걸리면 통과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편집하지 않은 이미지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어떤 건 통과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복골복이에요. 예. 근데 이건 판매자 등록되고 나서 이제 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는 캔슬을 먹어도 나한테 손해 볼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번씩 해보는 거야. 예. 거짓말도 쳐보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 물건이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이게 그럼요. 실제 예. 물건이 한 만약에 이걸로 등록을 했어. 등록을 하고 상품 등록을 할 때는 이거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등록용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약식 브랜드 등록이에요. 약식 브랜드 등록. 그럼 약식 브랜드 등록은 뭐 때문에 하는 거다?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품을 등록하는 전초전이야. 전 단계야. 그걸 꼭 해야지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신규 등록이. 자, 근데 정식 브랜드 등록이라는 게 있어. 정식 브랜드 등록. 정식 브랜드 등록은 뭐냐면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상표권? 내가 미국 아마존에다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미국의 상표권이 있어야 돼요. 미국 상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식으로 이 아피오라는 이게 지금 아피오라는 보드마카 브랜드인데 이 아피오를 뭘 해야 돼요? 미국에 상표 등록을 해놓으면 그런 다음에 그 상표 등록증을 가지고 나는 이런 브랜드를 팔 거예요라고 아마존에 신고를 하면 그게 정식 브랜드 등록. 그러니까 정식 브랜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미국 상표 등록증 그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 상표 등록하는데 요즘에 한 500인데 500만 원. 왜 그렇게 해? 그냥 약식으로 하면 되지? 왜 정식으로 해야 돼? 정식과 약식의 가장 큰 차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아마존의 최대 장점 남은 못 팔게 할 수 있습니다가 뭐냐면 바로 정식 브랜드로 등록한 제품들은 싹 다 남이 못 팔아요. 내 허락 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나만 팔고 싶다 그 제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정식 브랜드. 아시겠죠? 그런 거 못 파는 거예요. 남이 태깅도 못 들어오고 셀리오스도 못 하고 남이 똑같은 제품을 뭐 걔네들이 브랜드를 바꿔서 팔면 모르겠지만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똑같은 제품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홈이 잘 팔린다 들었죠? 아마존에서 홈이가 뭐 그게 똑같잖아.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 주머니 달린 거 저기 자루 달리고 다 똑같잖아. 브랜드만 다른 거예요. 다. 네. 브랜드만 다른 거예요. 그럼 다른 제품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러니까 정식 브랜드 등록은 상표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약식 브랜드 등록은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영문 브랜드가 찍혀져 있는 사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세부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약식 브랜드 등록은 요 사진이 있어야 되고 요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는 사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브랜드 본사로부터 받은 거래 명세서가 있어야 된다. 거래 명세서가 있어야 된다. 요거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방에 뭐라든지 할게요. 거래 명세서, 영문 거래 명세서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 원가를 오픈하는 거예요. 예? 원가를 오픈하는 거예요. 뭐요? 원가. 원가를. 거래 명세서면 네. 오픈해야 되면 원가가 오픈되는 거죠. 아, 원가는 가려도 돼요. 제품 가격은 가려도 돼요. 아시겠죠? 가려도 되고 공개 정보 없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판권 허가서 양식이에요. 요것도 필요하시면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랑 판권 계약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 판권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판권 허가 계약서도 있으면 좋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양식이에요.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게 상표 등록증, 영문. 자, 요게 이제 끝나면 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카테고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 거의 다 쇼피나 아마존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승인은 뭐냐면 특정. 왜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한숨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 왜? 어려우니까 아무나 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편해요. 근데 들어가기까지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들어가 보면 아시겠죠. 네. 나만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카테고리 승인은 뭐냐면, 자, 이제 브랜드 승인이 됐어. 이제 한 급일 넘겼어. 그래서 이제 제품이 등록이 되나 보다 하고 등록을 또 하려다 보니까 또 뭐가 자꾸 더 걸려. 안 된대.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제품은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또 메시지가 와요. 그럼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한 그 카테고리가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파는 데가 화장품, 코스메틱, 그죠? 예, 이쪽이 제일 많았는데 그건 풀렸어요. 이제 화장품은 마음대로 올려. 카테고리 승인 없이. 그러니까 브랜드 승인만 받을 수 있으면 끝이에요. 그럼 카테고리 승인을 필요한 어떤 제품들은 뭐가 있느냐? 식품이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식품 말고 파인 주얼리. 파인이 아니고 파인 주얼리. 아시겠죠? 예. 파인 주얼리는 예,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해요. 근데 예를 들면 순금, 하기사 그런 거 인터넷에서 판매가 될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것도 팔아요. 예. 이런 거는 이제 그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해요. 근데 요게 뭐 식품 카테고리 승인, 또 파인 주얼리 카테고리 승인 이런 게 다 카테고리마다 승인하는 서류가 달라요. 아시겠죠? 근데 제 생각에 대표적으로 파인 주얼리와 요즘에 식품, 또 혹시 내가 이런 건데 카테고리 승인 필요합니까? 물어보실 거 있어요?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이에요. 네, 걔네들은 뭐 건강 이게 없으니까 식품. 네, 식품은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의류. 예, 의류 필요 없어요. 또 의류 말고 거의 다 여러분들이 할 만한 것들은 그 귀금속 빼놓고는 카테고리 승인이 거의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식품 빼놓고는. 자, 그럼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딱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사진 한 장. 근데 그 사진에 아까 브랜드 승인할 때는 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영문 브랜드 명만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으면 되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영문 브랜드명, 그 다음에 제품도 영문, 제품명도 영문, 또 뭐가 영문이어야 돼? 제조사도 영문, 제조사명도 영문, 제조사 주소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조사 주소도 영문. 아시겠죠? 그리고 주성분이 다 영문으로 돼 있어야 되고, 저 주성분은 식품마다 표기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표기 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미국에 저 식품을 표기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미국 수출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뉴트리언 팩트라고 네모난 표 있죠? 요거 꼭 들어가야 돼요. 뉴트리션 팩트. 뉴트리온이래. 뉴트리아. 네, 쥐새끼죠. 네, 여하튼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거래명세서 있어야 돼요. 영문으로. 요 세금계산서 있어야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그 정도만 있으면 식품은 등록됩니다. 자, 그 정도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그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한 제품들 보면 그 사진 한 장이 되게 깨끗하고 깔깔한 사진. 그걸 1000픽셀 이상이라고 그러죠. 픽셀이 아주 높은, 화소가 아주 높은 사진 정도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래 명세서들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없어졌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이것도 없어졌어요. 뭐냐면 GMP라든가 COA 성품 분석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요즘엔 없어졌습니다. 이건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애들 유아용품 있죠. 유아용품은 CPC라는 그 인허가 서류가 있거든요. 요거는 준비가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유아용품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제조사로부터 만약에 내가 공고를 받게 되면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마존 입점 절차입니다. 예. 일단 가상계좌 등록하고, 그 다음 판매자 등록하고, 그 다음 아이템 소싱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할 때 뭘 해야 돼요? 예, 브랜드 등록부터 하고, 그 다음 카테고리 승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시장을 들어가려면 이걸 해야 돼요. 키워드 시장 분석. 그래서 아마존을 하실 분들은 이 키워드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글 스카우트라든가 헬륨10 유료 프로그램 꼭 사라 그랬죠. 제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하는 거. 예, 무슨 돈으로? 우리 50만 원 주는 걸로. 예. 지금 그거 다들 잘 쓰고 계세요? 그 9월 3일까지 다 써야 돼요. 그 맞죠, 심 선생님? 예? 직접 쓰시는 거 아니고요. 네. 제가 안내드리는 업체 통해서요. 근데 지금 쓴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직 확정된 안내가 안 나와서요. 빨리 나가야지. 9월 3일인데 언제 쓰려고? 그렇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무슨 그거 더 빨리 써야지 그러면. 데모 한번 해야 되겠는데? 신 선생님 빨리 할 거죠?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센터장님한테 얘기해야지. 제가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책임 교수잖아. 그 계획들은 다 있으세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획들은 다 있으세요? 제출 다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메토드라고 얘기해서 빨리 그럼 정리를 하세요. 일단 정리를 해놓으시고 빨리 쓸 준비를 딱 끝내놓으세요. 아시겠죠? 계속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장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해야죠. 왜냐면 이 키워드들이 분석이 안 되면 상품 등록을 할 때 무의미해요. 그죠? 키워드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상품 등록을 할 때. 네,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물류회사. 네, 왜냐하면 부피가 크고 무게가 가벼운 제품이 있는가 하면 제품이 무게는 무겁고 부피가 작은 제품이 있는가 하면 그 제품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에어로 보내는 게 좋을지 선박으로 보내는 게 좋을지 그걸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류 회사도 포워딩 회사를 쓸 건지 아니면 FBA 전용 그 물류 회사를 쓸 건지 그걸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싸게 보낼 수 있는 데를 찾아야지. 그렇죠? 그걸 물류에서 섭외를 하고 그래서 FBA로 보낸 다음에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창고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키워드 광고를 하든지 뭐 유료 광고를 하든지 외부 광고를 하든지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아마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5시 반까지라고요? 쉬지 않고 10분 정도 더 할까요 그냥? 네. 그리고 끝내는 게 낫겠죠? 네. 예. 자, 그럼 계속 갈게요. 자, 쇼피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쇼피 같은 경우에는 쇼피코리아에서 입점 대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거. 가상계좌. 예, 준비하셔야 되고요. 예, 여권은 당연히 국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하게 아까 아마존은 등록하거나 상품 등록하기 전까지는 상품에 대한 거는 얘기도 안 했어요. 예, 상품이 없어도 걔네들은 39.99불씩 가져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그냥 인디비주얼로 있어 라는 거지 독촉은 안 해요. 그죠? 독촉은 안 하는데 아마존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존 매니저를 여러분들한테 붙일 수 있어요. 네, 직접 붙일 수 있습니다. 아마존 매니저를 붙이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어머니. 그죠? 얘야 일을 했니? 이렇게 물어봐. 네. 안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래도 해라 이러잖아요. 얘네들 이제 그다음부터 안 만나죠. 아시겠죠?
예, 얘는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예, 그것도 보통 처음에 만남이 뭘로 이루어져요? 메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메일을 그냥 끊어버려. 예. 걔한테 메일을 보내봤자 답변도 없고, 예, 메일 보낼 때도 없게 만들어놔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얘네들도. 얘네들은 거꾸로 판매자 등록이 되는 건 되게 쉬운데, 제품을 10개 이상 올려놓지 않으면 매니저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쇼피 같은 경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상품 10개. 상품 10개.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좀 이해를 시키면 우리나라는 A라는 제품이 있으면 그냥 그 제품을 제일 싼 데서 사가지고 와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쵸?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외우는 걸 왜 이렇게 놔두지? 됐다. 보세요. 이거 정말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얼마 최저가 얼마인가? 이거 27,000원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얼마예요? 최저가 진짜 27,000원인가? 더 싼가? 다리오는 한 20만 할인 전 가격이 16만 원. $8만 원, 할인 전 66,000원. 할인돼서 거의 드셔보면 10만 원대는 하죠? 그죠? 아무리 싸도 그죠? 이거 사기 같지? 저한테 얘기하면 27,000원 줍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저래요. 한 7,000개 있는 제품이. 그럼 만약에 저 제품을 네이버에다 올려놓고 팔면 돼, 안 돼? 네.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이 법도가 있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거를 갖다가 사서 내 입에다 집어넣으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네이버에 올려놓고 지금 보니까 네이버 최저가가 15만 원이네? 이거 내가 10만 원에 팔면 다 내 거 사겠네? 당연하지. 다 내 거 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팔 수가 있다 없다? 팔면 한사민이 나한테 소송 걸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소송 걸어요. 왜?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싸지만 인터넷에다 팔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써 있어요. 왜? 폐쇄물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국의 제너시스 지구공 런칭가 얼마일까요? 런칭가가 한국에서 제너시스 지구공을 런칭을 했어. 현대에서 런칭가 얼마일까요? 소비자가 예를 들면 그게 1억이에요.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런칭가도 1억일까요? 그거보다 좀 낮을까요? 훨씬 낮죠? 뭐 8천에 런칭을 했다 쳐. 자, 그러면 미국의 그 딜러들한테는 8천만 원보다 비싸게 줄까, 싸게 줄까? 싸게 주겠죠. 예를 들면 대리점 같은 데다가 얼마에 줄까? 5천, 6천에 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억에 파니까 얼마에 줄까? 뭐 자동차 대리점에 뭐 8천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현대에서 한국 딜러 너는 한국에서만 팔아. 또 미국 딜러한테 뭐라 그래? 너 미국에서만 팔아야 돼. 이거 한국까지 좀 큰일 나. 제품은 똑같은데. 그거를 만약에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걸 삥이라 그래. 삥. 속된 말로 삥이라 그래. 이걸 삥 제품. 아시겠죠? 삥 제품을 갖다 팔지 말라는 거예요. 글로벌 이 시장에서는 절대. 왜?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유통 구조, 유통 그 법칙이 있어요. 이건 폐쇄몰에만 파는 특판 제품이라고. 제품은 똑같아. 제품은 똑같은데 나한테 주니까 싸게 주는 거야. 대신에 나는 어떻게 팔아? 어디 카페나 아니면 뭐 저런 고대 동문회 또 무슨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집단 이런 데다가 한꺼번에 500개, 100개씩 팔라는 소리예요. 그럴 때 가격인 거야. 그럼 그런 데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뒤로 빼가지고 한 500개는 뒤로 빼가지고 인터넷에서 몰래 팔아. 그럼 인터넷 시장에 가격이 깨져 안 깨져? 그거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딜러들이 현대에서 5천만 원에 지구공 팔라고 8천만 원에 팔라고 줬어. 그걸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팔아. 걔네들은 그럼 7천만 원만 받아도 남잖아. 팔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글로벌 이커머스에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제품 싱가포르에 팔아도 돼요?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제조사한테. 이 제품 아마존 미국에 팔아도 돼요? 라고 물어봐야 돼. 그렇게 했을 때 그래 팔아도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공급처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받아가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제품을 한삼인한테 물어봤어. 이 제품을 내가 미국 그 아마존에 팔려고 그러는데 얼마에 받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나한테 얼마에 주냐면 요거보다 더 싸게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올려놨잖아. 그죠? 그건 비밀. 얼마인지 말로 안 나는 거야. 여튼 근데 똑같은 제품을 아마존에 팔겠다 그랬지만 저걸 얼마 준다 그랬더라? 12만 원에서 13만 원에 받아가. 근데 그렇게 받아가면 물류비까지 치니까 아마존에 한 25만 원, 30만 원에 팔아야 되겠더라고. 경쟁력이 있어 정관장이랑 보겠지. 못 팔겠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존이든 아니면 쇼피든 다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일단 그 시장에서 정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네, 가장 우선. 그런 제품이 있으면 내 제품이 있으면 최고지. 그러면 무조건 글로벌 이커머스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많이 저도 좀 먹고 살아야죠. 네. 자, 쇼피도 한번 보시면 뭐 요거 샵 생성하는 거는 여기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시간 관계상 저걸 한번 들어보세요. 시청해 보세요. 이것도 아마존처럼 똑같이 돼 있어. 똑같이 돼 있으니까 저거만 보고 따라 하시면 적어도 판매자 샵을 만드는 판매자 등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쇼피는 입점 절차가 아마존이랑 다른 게 뭐냐면 아마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대신 10% 더 뛰어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보면 인디비주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은 가능해요. 근데 쇼피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등록이 돼요. 두 번째,
시장 파악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그다음에 나라별 제약 조건, 이게 6개국인가 되잖아요. 쇼피가 지금 1등 차지하고 있는 MS 1등이 돼 있는 시장이 싱가포르, 베트남, 또 갑자기 생각이 필리핀, 또 어디지? 6국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시아의 육룡, 예, 그 6개 그 유명한 국가들은 다 지금 등록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이쪽에 어려운 게 뭐냐면 제품별로 그 나라에서 수출이 되고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통관이 되는지, 내 제품이 통관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품이 정해지면 관세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네, 관세사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쇼피에 들어가 보면,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그런 기본적인 어떤 법률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나라별 제약 조건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 10개 무조건 준비하는 거. 판매할 제품을 10개 준비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그 판매할 제품을 어디까지만 보내면 된다? 우리는 경기도인가 거기 저기 출하지가 있어요. 거기다가만 보내면 돼. 거기다가만 보내면 돼요. 아시겠죠? 그 물류업체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내 물류업체만 소비하시면 돼요. 그럼 해외는 그거는 쇼피가 알아서 해요. 아시겠죠? 대신 아마존은 목돈 들여서 푼돈 버는 거라고 얘기하면 또 좀 이상하니까 아마존을 가리켜야 되는데 자꾸 아마존 나쁘게 얘기하네. 아마존은 하여튼 FBA의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보내는 게 좋아요? 적게 보내는 게 좋아요? 많이 보내면 물류비는 싸져요. 개당 물류비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좋아? 많이 보내면 신경을 당분간 안 써도 돼. 그렇죠? 근데 안 좋은 건 뭐예요? 돈이 회수가 늦게 되고, 또 안 좋은 게 안 팔리면 버려야 돼. 안 팔리면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쇼피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갖다 놓을 만한 창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쇼핑몰이랑 비슷해요. 뭐예요? 주문 들어오면 핸들링 타임이라고 그러죠. 이틀 내로 무조건 김포 집하지로 가야 돼. 그 제품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건 바이 건이죠.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패킹해서 어디다? 김포 출하지에다 갖다 놔야 돼.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그 출하지 옆에 창고가 있으면 최고지. 그렇게 준비하시면 최고죠. 그죠?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야 얘야 하나 갖다 넘겨라.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제품을 취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빨리 배송할 수 있는 물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 여기도 쇼핑몰 운영하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우체국 아저씨들 오잖아요. 예, 올 수 있을 정도면 제일 편한 거예요. 예, 내 그 업소에, 사업장에. 자, 그리고 이제 가상 계좌 등록하고 제품이 이제 확진되면 그 다음 쇼피 입점. 그러니까 앞에 하는 게, 아마존 앞에 제품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제품부터 먼저 준비를 하고 물류까지 섭외한 다음에 가상 계좌 등록, 그 다음에 쇼피 입점, 그 다음에 쇼피 계정이 등록되고 나면 가상 계좌 연동시키고 요 돈 받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쇼피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다 해줍니다. 인큐베이팅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쇼피에 관심이 있으면 이쪽으로 소개시켜드리겠다고 제가 약속드렸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제 생각에 반을 만들어서 한 2~3명이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명은 너무 외로우니까 같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 팀 중에 한번 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들은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내용? 세금 결제가 네? 세금 결제. 세금이요. 세금. 대금. 네. 대금 결제. 예, 일자가 얼마나 걸려요? 며칠 걸리세요? 날로 네. 송금이 얼마나 되냐 통장이. 아, 아마존이나
P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판매가 된 제품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보름 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전은 한 45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45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15일에 한 번씩 들어와요. 아시겠죠? 15일에 한 번씩 판매된 제품이 15일에 한 번씩 정산이 돼요. 근데 물고 갑니다. 이렇게 따라서 물고 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한 달 동안에 내가 10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 15일에 그럼 한 달이 벌써 지났잖아. 그죠? 15일에 50만 원 들어와요. 50만 원은 물고 가는 거야. 지네들이. 물고 가고 그 다음에 15일이 지나면 기존에 5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한 달 50일 동안 쌓인 거 있죠. 같이 주면서 또 반을 남겨놔. 이렇게 해서 계속 가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달 반 정도 처음엔 참으셔야 돼요. 그 정도. 아시겠죠?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자, 오늘 더운데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또 금요일 날 갑자기 일정도 바뀌었는데 귀중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나와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보니까 9월 3일 날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9월 3일이면 이제 한 달 한 4번, 5번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지금 10팀을 또 오늘 처음으로 코칭을 하는데 그 멘토 매칭이 돼 있으시면 그 매칭된 멘토들하고 적어도 앞으로 2번 정도 더 만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최대한 좀 구체화된 사업 계획서를 좀 만들어 보시고 디지털 쪽으로 뭐라도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쪽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 센터장님한테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아, 자꾸 얘기하면 그런 걸 왜 얘기해요? 쳐다보고 알죠? 알죠? 네. 그러니까 네, 많이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오늘도 정말 많으셨고요. 특별히 오늘은 휴가철인데 휴가 대신에 여기 오셔서 공부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감동입니다. 제가 사실 서명하시고 나서 들어 앉아 계시면 인원이 맞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항상 맞았는데 오늘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서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가 그래서 서명록을 다 넣어놨다가 지금 다시 꺼내놨거든요. 나가시면서 본인 성함 써주세요. 그냥 안 오신 게 되니까. 그 다음에 휴대폰 열어주시고요. 3초면 됩니다. 3초. 오프 채팅방 들어가시면 오늘 강의 만족도 체크하실 수 있는 거 올려놨거든요. 그거 마무리하시고 명찰 반납해주고 가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 원래 항상 하던 대로 토요일 날 2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멘토링 지금 뜨문뜨문 신청해 주시는데요.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매칭해드릴게요.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